힐링 충전소. 홍제천을 걷는 그대에게. 류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홍제천을 걷는 그대에게 들려드립니다. 지금 어디쯤 걷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은 홍제천 산책로 미술관길 7월부터는 이 코너를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홍제천에 미술관이 있어? 2010년 홍제 3교에서 사천교까지 약 3km에 해당하는 곳에 서양 회화와 한국 근대 명화, 풍경화 등 해서 약 60점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 교각 아래에 오픈된 미술관이 있을까 싶네요. 그 중에서 저는 처음으로 소개할 작가가 김환기 작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김환기 작가는 저 전라도 신안군에서 안자도라는 섬에서 태어났죠. 키가 190cm나 되는 아주 구척장신입니다. 또한 이분은 문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특히 시인을 굉장히 좋아했죠. 그 중 한 분이 김광섭 시인입니다. 가장 존경했다라고 하네요. 이분이. 사실은 이분은 이 8살이나 더 많은 선배님이죠. 그런데 성북동 비둘기가 굉장히 유명하신 김광섭 시인과 이제 성북동에서 서로 이웃 사촌으로 잘 지내다가 김환기 작가가 이제 뉴욕으로 건너가죠. 그런데 건너가서 그때도 돈이 많지도 않았을 텐데 내가 한 권에 3만 원짜리 시집을 내주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도 3만 원이면 사실은 작지 않은 돈인데 그 당시 이렇게 호기 있게 호언장담을 해준 김환기 작가님인데, 그런데 어느 날 이 김광섭 씨가 죽었다는 비보를 듣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시리에 빠졌겠어요. 그래서 김광섭 씨의 시 저녁에를 딱 메모하듯 드로잉을 해 나갑니다.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 별 하나가 나를 내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어디서 무엇이 되려 다시 만나랴.
네, 김광석에게 헌정하듯이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밤하늘에 이렇게 별처럼 점들을 막 계속 찍었죠.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작품이 그해 한국일보 주최 한국미술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김광석 씨는 죽은 게 아니었죠. 사실은 김환기 씨가 오히려 이 오보를 듣고 이제 작품을 만들고 김환기 씨가 먼저 뉴욕에서 숨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김광섭 씨는 3년 후에 결국 또 같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무수히 막 점을 찍었던 것이 우리는 대체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까라는 의미가 잘 전달되었을까요? 둘은 하늘에서 만났을까요? 만났겠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옆에 그 그림 옆에 단풍나무와 회항목을 심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정화식물이면서 보라색을 띠는 큰 물침개 나물이라고 있어요. 꽃말은 달성하고 말리를 할 때 그 달성이고요. 그리고 그 식물과 큰 물침개 나물과 역귀, 아주 보랏빛을 띠는 별사탕 모양의 역귀를 좀 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심초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리와 별이 빛나는 밤에 빈센트 반 고흐의 음악을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홍제천 생활환경 실천단의 한 주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네, 이번 주에 우리 대단한 일이 있었죠, 홍제천에. 그렇죠. 뭐가 발견됐죠? 홍제천에 어류 모니터링을 했었죠. 네. 홍제천 꺽지가 발견돼서 네. 굉장히 어떻게 뭐라 그럴까 신세계를 봤습니다. 그 꺽지를 발견한 곳에 네. 우리 같이 참여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네. 어린 친구들이었죠. 그렇죠. 이제 뭐 어류 모니터링을 그 계획을 했었고 네. 그리고 이거를 우리 그 활동가들끼리만 하지 말고 지역 주민들도 모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 가지고 네. 그 나이 제한을 하지 않고 누구든 그 홍제천의 어류를 조사할 때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공지를 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구청 어린이집 친구들이 한 15명 정도가 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런 걸 되게 바라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네. 사실은 어떻게 왔니 도심 속 홍제천에 사는 꺽지라고 해가지고 지난 3월이었나요? 우리 서울 도심 속 하천에서 꺽지가 발견됐다 해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꺽지를 찾고 싶었어요. 뭐 네. 우리가 그 전에도 코로나 전에도 어류 모니터링을 쭉 해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이제 주로 아래쪽에서 조사를 해서 네. 꺽지라든가 이런 걸 발견을 하지 못했는데 꺽지가 사는 서식처가 조금 유속이 빠르고 밑에 돌이 많은 그러니까 바위라든가 이런 게 많은 곳에서 사는 물고기인데 미처 그쪽 위쪽에서는 우리가 모니터링을 못 했었어요. 맞아요. 예, 근데 꺽지의 그걸 발견하신 분을 찾고 싶었어요. 네. 그분을 모시고 같이 조사를 해보고 싶어서 추적을 하다가 네. 만났죠. 그래서 그분을 모셨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로 꺽지가 나올까 막 두근두근 했었죠. 예, 그 공지의 제목도 홍제천의 꺽지를 찾아라 이렇게 해서 네. 모집 공고를 냈었거든요. 네. 그 제목처럼 꺽지가 나와야 되는데 네. 안 나오면 어떡하지 좀 마음을 졸였고 왜냐하면 그쪽에 뭐라 그러죠 하천 그 공사 네. 그걸 해서 없으면 어떡하나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꺽지는 한국 고유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 특히 더 좀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데 이 꺽지가 나왔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 홍제천은 원래 그 북한산에서 발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밑에 하상에, 그러니까 하천 아래 지면에 돌이 많고요, 바위가 많고 그런 그 안반이 많은 지역이에요. 네. 그리고 물이 워낙에 맑아서 옥류천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원래 홍제천의 모습인데 네. 당연히 그렇게 물이 맑았던 홍제천이라면 당연히 실이라든가 은어라든가 꺽지가 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에 그 개발이 있었죠. 네. 그리고 개발이 있었고, 그거 옛날에는 70년대 제가 그 홍제천 주변에 사셨던 분의 말씀드리면, 들어보면, 염색 공장들이 있어서 물이 엄청 오염이 됐었대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맑은 물 속에서 살던 그 물고기들은 자연히 사라졌겠죠. 네.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맑은 물과 그런 그 유속이 좀 있는 여울진 곳에서 사는 꺽지가 도심하천에 홍제천에서 나타났다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꺽지가 우리나라 전 하천에서 다 살고 있지만 살 만큼 한 서식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네. 그런 그 환경을 갖고 있는 그런 홍제천이기 때문에 물만 맑으면 네. 그리고 유속만 보장된다면 꺽지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인데 14년도에 한번 그 홍제천을 조사했을 때 그때 처음 꺽지가 나왔었대요. 네. 그 이전에는 꺽지가 발견됐다라는 80년 이후로 뭐 발견됐다라는 그런 말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고무적이죠. 그 꺽지가 발견된 거죠. 네. 네. 보통 하천 상류에서는 네. 여울과 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차례 나타나면서 바닥은 이렇게 안반하고 이렇게 큰 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상류 쪽에. 네. 그래서 이 꺽지는 그 돌 틈이나 돌 밑에 이렇게 알을 낳나요? 그렇죠. 그 꺽지가 그 돌이 많은 곳, 그다음에 안반이 있는 곳, 그다음에 유속이 어느 정도 좀 빠른 곳 이런 곳에서 서식을 하는데 산란철이 5월에서 6월 달이에요. 네. 그래서 그 돌 밑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의 개체수가 있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한 마리가 발견됐고 그 전에 발견됐다고 그 조사하신 연구원 성무성 연구원은 네. 그 전에는 한 20cm 정도짜리가 발견이 됐었대요. 그럼 네. 꽤 오래된 많이 성장한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꺽지는 보통 14cm에서 다 자라면 네. 20cm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봤을 때는 네. 이거 몇 센치 정도? 한 12cm에서 정도. 13cm 정도 되지 네, 않았을까? 그런데 그 정도 되면은 보통 한 2년 된 물고기라고 해요. 네. 근데 그 전에 발견됐던 꺽지가 아니고 새로운 아이가 잡힌 거죠. 네. 그러니까 발견된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꺽지가 많이 발견된 확률이 이제 높아진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고 네. 그 주변에 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꺽지뿐만 아니라 실이나 은어가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희망을 가져봐요. 네. 네. 그 1급수를 상징하는 쉬리 은어. 네. 정말 다른 하천에서 나오면 우리 굉장히 부러워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그럼- 쉬리하고 은어는 홍제천에서 원래 살았던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개발이 문제였죠. 네. 예. 그런데 이 꺽지가 참 대단한 물고기라고 알고 있는데 예.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큰 둥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쵸. 네. 알을 낳으면은 탕난을 누가 오죠? 탕난을 하는 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우리가 오죠? 자연 속에서 새만 탕난한 줄 알잖아요. 네. 물고기도 탕난을 합니다. 아. 그 중에 그 꺽지가 이렇게 바위나 돌 밑에 산란을 하거든요. 둥지를 만들고. 네. 그러면 거기에 탕난을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모니터링할 때 같이 그러니까 잡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거기 네. 그 친구 돌고기가 네. 탕난을 합니다. 돌고기 종류가 3가지 정도가 탕난을 한다고 해요. 돌고기, 감돌고기, 가는 돌고기. 네. 요 친구들이 탕난을 하고 이런 떠난다고 종류들은 해요. 전부 다 고유종이죠. 그렇죠. 다 네. 모두 고유종이고요. 네. 가는 돌고기하고 감돌고기는 약간 멸종위기종? 그렇죠. 네, 멸종위기종으로 들었어요. 예. 네. 돌고기는 홍제천에서 자주 보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그때 돌고기도 보였고 또 버들치도 보였고 예. 또 그다음에 피라미, 잉어, 잉어는 너무 흔하니까. 그렇죠. 예. 정말 그러면은 이 감돌고기나 예. 가는 돌고기나 돌고기나 뭐 이런 것들이 알을 거기다 딱 놓으면 꺽지가 이 알을 보살펴 주는 거예요. 네, 맞죠. 그러니까 그 뭐 온도도 맞춰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물고기 다큐멘터리 보면 네네. 뭐 꼬리로 막 이렇게 해서 보호하고 그 다음에 천적들이 와서 잡아먹히지 않게끔 돌보는 물고기인 것 같아요. 꺽지가. 네네. 그래서 그 탕난을 하고 도망을 간대요. 돌고기들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꺽지 아비가 한눈을 팔 때 네. 앞놈이 이제 나누면 순놈이 이제 이렇게 해주겠죠. 그런데 네네. 돌고기가 한눈 판 사이에 와서 때로 몰려와서 탕난을 하고 간대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 꺽지는 그걸 같이 보호를 한대요. 그러고 나서 돌고기 새끼가 먼저 부화되면 네. 걔네들은 또 떠난대요. 네, 그러고 네. 좀 후에 다시 꺽지 이제 새끼가 새끼들이. 태어나는 거죠. 네. 참 아량이 넓은 물고기네요. 그렇죠. 고마운 물고기죠. 네, 예. 정말 고마운 네. 물고기입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잔잔한 저 물결처럼만 우리 서로의 곁을 흘러가요. 말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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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멀리 저 멀리 저 멀리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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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기로 할게요. 함께했던 추억 추억 가슴에 있다면 이별은 아닌 거겠죠. 내가 먼저가 흘러 흘러 큰 바닥에 대어 그대를 기다릴게요. 담담한 저 물빛만큼만 그대 기억한 곳에 남고 싶죠.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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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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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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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려지지 않기를. 함께했던 추억 추억 가슴에 있다면 이별은 아닌 거겠죠. 내가 먼저가 흘러 흘러 큰 바닥에 대어 그대를 기다릴게요. 헤어짐 거스르려 애쓰지 말아요. 움켜쥐어봐도 막아봐도 흘러가는 강물처럼 어쩔 수가 없기에. 함께했던 추억 추억 가슴에 있다면 이별은 아닌 거겠죠. 내가 먼저가 흘러 흘러 큰 바닥에 대어 그대를 기다리겠죠. 난 그러겠죠. 슬퍼도 웃게 해주는 추억이란 말, 그 말 참 따뜻하네요. 혼자도 외롭지 않죠. 헌데 왜 난 또 눈물 나죠. 박기영의 흐르는 강물처럼 들어봤는데요. 이 노래를 듣고 있노라니까 갑자기 꺽지가 돌고기한테 뭔가 들려주는 노래처럼 그렇게 느껴지네요. 꺽지가 이렇게 돌아오면 이제 홍제천의 생태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물고기, 민물고기 종류가 많아지면 네. 특히 물이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어종들이 더 돌아오게 될 건데, 그러면 그 물고기를 먹이로 하는 포유류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수달. 네. 그거 생각나요, 선생님? 네. 우리가 2년 전에 네. 수달이 우리 홍제천에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름까지 지어놨잖아요. 네. 근데 우리 그때 홍제천에 수달에 발자국이 발견됐다, 네. 약간 배설물이 보인다, 막 이랬는데 네. 결국 수달이 나타난 건 확인을 못했잖아요. 네, 눈으로 보지는 못했죠. 네.
뭐 배설물이라든가 발자국은 이렇게 보였다고 하지만 눈으로 확인된 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민물고기 종류가 많이 늘어난다면 수달이 돌아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그리고 옆에 뭐 이렇게 우리가 홍제천의 가장 큰 장점이 주변에 산이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물도 맑은 물이 많이 내려올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그때 수달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2년 전에 수달은 맞아요. 아래 네. 저희가 이름까지 지었잖아요. 네네. 예, 마스코트 이름 홍다리. 예, 홍다리. 홍제천의 수달이다 해가지고 홍다리라는 이름까지 지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 홍다리 이름을 쓸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홍제천의 환경이 좋아지고 더 또 뭐 그 위쪽으로 개발만 되지 않으면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수달을 만나고 또 다른 포유류들도 생기게 되겠죠. 수달뿐만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런 희망을 늘 가지면서 열심히 모니터링을 계속 지속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래요. 맞아요.
네, 잘못했어요. 홍제천 깨끗이 할게요. 제발 꺽지, 쉬리, 은어 다 돌아와 주세요. 자, 클론의 돌아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홍제천을 걷는 그대에게 류미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홍제천 식물 이야기 순서인데요. 김미경 선생님, 오늘은 어떤 식물을 가지고 오셨나요? 이제 7월이죠. 네. 홍제천을 걷는데 7월이면 피는 꽃이 있어요. 네. 잎도 예쁘고 크고 예쁘고 거기서 꽃대가 길게 나오면서 보랏빛 꽃을 보여주는 아주 예쁜 꽃인데요. 네. 홍제천 화단에, 그러니까 우안 쪽에 보면 웃돌무지라고 있어요. 네네. 그쪽에 가면은 지금 아주 밭을 이뤄서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꽃은 비비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비비추요? 네. 비비추 이름은 어디에서 연유돼 있을까요? 비비? 저는 네. 비비추가 왜 이름이 비비추일까? 예쁘잖아요, 곱고. 네. 그래서 그 새들이 비비추 하고 우는 새들이 있어요, 가끔. 네. 그 새를 닮아서 그런가? 뭐 이런 상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고 그 문헌을 찾아보니까 조선식물혁명집이라고 제가 며칠 전에 네. 그 11만 원 넘게 주고 책을 샀거든요. 네, 거금을 투자하셨군요. 그래서 그 책에서 보니까 그 부분이 나와요. 비비추는 이름이 그 비비하고 추가 만나서 합성된 이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잎이 돋아날 때 약간 뿌리에서 바로 나오거든요. 잎이. 네. 그러면 약간 꼬이듯이 이렇게 ip이 나온다고 맞아요, 해요. 맞아요. 예, 저희 그래서 집도 비비추가 있는데 네, 그 예. 나올 때 이렇게 약간 예, 비비 예, 꼬이면서 예. 이렇게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그 비비가 네. 약간 새싹 이런 뜻이고 네. 그다음에 취가 나무를 말하는, 그러니까 취가 추가된 거죠. 네네. 그래서 그게 합성어로 해서 비비추가 됐는데 그 이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정설인지 어떤지 이제 우리는 네. 그 혁명집을 보고 네. 추정한 거잖아요. 네. 근데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거를 이랬을 거다 뭐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비비추를 나물로 해 먹기 위해서는 뒤에 추자가 붙었다는 건 나물이 네, 뜻하는 그쵸. 거기 때문에 나물을 먹기 위해서 물에 씻을 때 네. 굉장히 빡빡 씻었나 봐요. 네. 이거를 막 비비면 거품이 나오니까 네. 거품이 나온다는 건 뭐가 있겠어요? 약간 독성이 있나 그쵸. 보죠. 그 네. 독성을 제거하려고 네. 그 거품이 나올 때까지 비볐기 때문에 그 비벼서 독성을 빼고 나물로 먹는다는 뜻으로 비비추라고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저도 올해 사실 그 비비추를 살짝 뜯어다가 나물로 먹는다길래 이제 화단에 있는 비비추를 좀 써다가 삶아가지고 나물로 된장을 좀 이렇게 네. 묻혀가지고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네. 그 비비추가 아마 선생님이 하단에서 뜯은 건 아마 네. 품종일 거예요. 원예 품종. 그건 먹으면 예. 안 되나요? 아니요, 먹어도 되겠죠. 네. 예.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네. 할머니랑 그 봄이 오면 나물 뜯으러 참 많이 다녔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집에서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그 숲에 나물을 뜯으러 가면 거의 다 비비추였어요. 그랬구나. 네, 그때는 그게 비비추인 줄 몰랐는데 네, 네. 할머니가 그냥 취라 그랬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비비추였어요. 네. 근데 워낙 나물을 이것저것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게 비비추 맛인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걸 열심히 뜯었던 기억은 납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비비추는 예를 들면 이게 백합과에 속하는 백합과이면서 비비추 속에 속하는 그런 꽃이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비비추가 어느 장소에 많이 보이냐면 네. 선생님도 아까 그 선생님 댁 옆에서 뜯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어떤 데서 서식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글쎄 화단에 화단에 있었나요? 있었나요? 네. 우리가 주로 비비추를 볼 수 있는 곳이 공원이나 네. 아니면 큰 나무 아래, 그다음에 네네. 이렇게 나무 아래 의자를 삥 둘러놓고 그 주변에 막 비비추가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네네. 그 비비추가 원래는 이제 야생에서 자라던 우리 자생종인데 네네. 그 산이라던가 이런 데서 자라던 건데 도심으로 진출을 하면서 워낙 꽃이 예쁘니까 네. 데려다가 네. 원예종처럼 그렇게 심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숲속에 살다가 야생에서 살다가 도시로
나오면서 크게 성장한 꽃이 아마 유일하게 비비추가 아닐까? 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서식지가 달라지면 네. 오히려 성장하는데 많이 힘들어지는데 비비추는 오히려 품종 개발까지 되면서 굉장히 그런 도심의 화단을 아니면 도심의 공원이라던가 이런 곳을 많이 그 장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네. 비비추 꽃말이 대단한데 하늘에서 내린 인연이라고 예, 하네요. 맞아요. 그 비비추라던가 이런 게 아마 전설이 있었겠죠. 네. 그러면 네. 우리 인연 한번 듣고 가볼게요.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란 걸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고달픈 삶의 길에 당신은 선물인 걸 이 사랑이 녹슬지 않도록 늘 닦아 비출게요. 취한 듯 만남은 짧았지만 빗장 열어 자리했죠. 맺지 못한데도 후회하지 않죠. 영원한 건 없으니까 운명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하고픈 말만 지만 당신은 아실 테죠. 먼 길 돌아 만나게 되는 날 다시 놓지 말아요. 이 생에 못한 사랑 이 생에 못한 인연 먼 길 돌아 다시 만나는 날 나를 놓지 말아요.
네, 이선희의 인연 들어봤습니다. 하늘이 내린 그 인연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전설이 생각이 났어요. 네, 그 말씀해 배경이 주세요. 신라예요. 네. 신라 시대 때 가실이라는 총각과 설시녀라는 아가씨와의 그 사랑인데 대부분 전설이 비극으로 끝나잖아요. 네. 여기는 희극으로 끝납니다. 와. 해피엔딩이죠. 네네. 네, 그래서 비비추가 질 때까지 떠나간 남자 가시리를 기다린 그래서 만나서 네. 인연을 맺은 아. 그런 얘기예요. 네. 한번 찾아서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 비비추와 좀 비슷하게 생긴 다른 식물을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죠. 우리가 그 식물을 보면서 자주 질문을 제게 해오는 게 옥자마예요. 네. 잎이 너무나 유사하게 생겼고 네. 같은 장소에서 또 많이 보여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옥자마는 사실은 비비추는 우리의 자생종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옥자마는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시대는 어느 시대 때 들어왔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네. 어떤 문헌에 찾아보면 신숙주가 옥자마에 대해서 시를 쓴 그런 네.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선시대 때 그 정도 신숙주가 살던 이전에 들어왔지 않을까. 네. 아마 옥자마를 집안에 심었으니까 그게 시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비비추는 전설이 신라인 거 보니까 우리의 네. 자성종은 맞아요. 네네. 그리고 이 무섭게도 비비추는 동아시아가 원산지예요.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 주로 분포를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 꽃이 워낙 예쁘잖아요. 관상용으로도.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쪽에서 이걸 품종 개발한 게 아니라 네. 유럽에서 너무 많은 인기를 끌어서 그 관상용 정원 문화가 발달한 서양에서는 이 비비추가 건 10년 이상을 그 가장 아름다운 정원의 꽃으로 1위로 꼽혔다 그래요. 아, 예. 비비추가요? 예. 네. 근데 얼마나 많은 품종이 개발됐을까 보니까 세계적으로 한 3,200종 정도가. 와. 그래서 문제는 네. 우리가 주로 보는 비비추가 우리 네. 그 자생종 비비추가 아닌 네. 거의 그 도입된 원해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 예. 그래서 무늬도 많고 꽃 모양도 약간 다르고 이러죠. 아. 예. 그러면 우리 자생종 비비추는 아무래도 조금 순박하면서 그렇죠. 예, 뭐 화려하지 화려하지 예. 않고 되게 비비추가 정말 식물들이 꽃이 예쁘면 뭐 잎이라던가 이런 게 예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꽃이 네. 지면 그 꽃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미지가 사라지는 식물들이잖아요. 대부분. 근데 네. 이 비비추는 꽃이 져도 생각나는 잎이 있잖아요. 네. 꽃 못지않게 아름답다 보니까 주로 잎 모양을 많이 네. 아, 우리 집에 있는 비비추를 한번 이게 자생종인지 예. 원해종인지 한번 네.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생종이 한 15 정도 됩니다. 15종, 15가지. 15 예, 15 정도 되는데 네. 제가 이제 비비추를 보면서 1월 비비추라고 있어요. 1월 달에 피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꽃 이름이 1월 비비추인데 아, 1월 비비추. 예, 비비추 네. 이름이 그게 한 10년 전에 강원도 쪽에 두문동제를 제가 여행을 갔었는데 트레킹하러 네. 갔었는데 제가 보던 비비추랑 너무 비비추랑, 다른 거예요. 달라서. 그 우리가 네. 비비추가 꽃대가 길게 올라오면 그렇죠. 이렇게 대롱대롱 달리잖아요. 네네. 꽃이. 그리고 한 방향으로 다 숙여져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근데 그 꽃은 이렇게 그 꽃대가 올라오면 끝에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아, 예. 고추 서서 예. 이렇게 딱 모여 있는 거예요? 예, 꽃이 네. 한 그 끝에 네, 끝에가 네.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핀 그 네, 줄에 네. 그 달려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 비비추가 꽃은 비비추인데 왜 모양이 다르지? 그래서 집에 와서 그때는 꽃에 대해서 많이 몰랐을 때여가지고 네. 집에 와서 도감을 막 뒤져봤더니 1월 비비추더라고요. 예. 아. 그래서 그러면 우리 비비추가 도대체 몇 종류야라고 찾아보니까 한 15종 정도 돼요. 동아시아에서만 보이는 게 한 40종이 넘는다고 해요. 네네. 이제 우리 꽃 중에서 이제 그런 비비추들이 많다 보니까 해외로 그 전에 뭐 일제 강점기 때나 이럴 때 조선 말에 네. 해외 그 식물학자들이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꽃들이 토종이 많이 식물들이 많이 나갔었죠. 유출돼서 오히려 그거가 품종으로 개발돼서 오히려 우리가 역수입을 하는 일이 생긴 게 그중에 가장 큰 게 비비추가 아닐까 싶어요. 네. 아, 그래요. 이 비비추라는 이 꽃을 보면은 저도 약간 그 보랏빛 나는 게 되게 기분 좋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한선의 기분 좋은 날 한번 들어볼게요.
김한선의 기분 좋은 날 들었습니다. 비브치 얘기를 하면서 옥자마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옥자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그 옥자마하고 비비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은 가족이죠. 호스타라는 그 네. 성명을 같이 쓰고 있는데요. 네. 학명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백학과에 속하는 식물들 성명은 거의 호스타로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호스타는 그러면 어디에서 나온? 호스타가 뭔가 네. 왜 호스타지 이렇게 네. 찾아보니까 호스타는 그 오스트리아의 식물학자이면서 의사였던 그 니콜라스 토마스 호스타라는 예. 인명이었군요. 예, 그래서 네. 그러면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식물학자 이름을 넣었을까? 네. 굉장히 찾아봤는데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근데 아. 그 사람의 이름을 거의 아마 백학 예. 처음으로 발견을 하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백학과 식물이 다 호스타로 시작하는데 이런 거고요. 근데 그 뒤에 호스타 뒤에 이제 종소명이 나오면 그건 이제 품종이라던가 이런 이름이 붙겠죠. 그래서 그러면 비비추의 학명은 호스타 롱기페스예요. 롱기페스가 또 무슨 뜻인가 봤더니 그거는 이제 긴 자루. 롱걸 할 때. 그 긴 자루를 뜻해서 꽃이 좀 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또 옥자마는 거기에 맞는 이름이 있어요. 플랜테 기네아라고. 네. 이름이 어렵네요. 그래서 그런 이제 뒤에 오는 이제 종소명은 되게 이 꽃의 특징을 갖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옥자마는 비비추와 뭐가 다를까? 근데 이제 옥자마가 좀 한 달 뒤늦게 한 8월 정도에 꽃이 피거든요. 비비추가 예, 먼저 피고, 예. 잎이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잎이 그러면 약간의 다른 점이 있을 텐데 어떻게 다른가요? 잎이 좀 크고요, 옥자마가. 네. 비비추보다 옥자마가 크고, 그 다음에 색깔이 조금 더 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녹색인데, 네네. 비비추는 좀 더 작으면서 진한 녹색이고요. 네. 굳이 구별하자면. 네네. 그렇고, 잎이 좀 부드러우면서 더 커요. 네. 그러니까 꽃이 피기 전에는 네, 잘 알 모르죠. 수가 예, 그래서 없겠군요. 자꾸 그걸 물어봐 와요. 네. 저는 이제 보면 아는데, 네. 그래서 옥자마는 가만히 보니까 그 비비추는 피어 있으면 네. 굉장히 벌나비가 많이 날라와요. 네, 그만큼 꿀이 많다라는 거죠. 네. 또 옥자마는 제가 그 옥자마에서 노는 나비라든가 벌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럼 꿀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그러겠죠? 네. 그러면 얘는 그러면 어떻게 수분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옥자마는 꽃이 저녁에 피었다가 아침에 시들어요. 그 전에 우리 그런 꽃 있었죠. 네, 네, 네. 그 나팔꽃이 나팔꽃. 대표적인 예죠. 네. 근데 얘가 그래요. 그러면 밤에 피었다면 나방이 수분을 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고 나방도 안 날라든 거 보면 풍매화가 맞은 것 같아요. 바람으로. 네, 바람에 이제 그 수꽃가루가 날아가서 네. 수분을 하겠죠. 네. 그러면 그래서 종자가 많이 맺지를 않는데요. 옥자마가. 옥자마가. 예, 네. 비비추는 이제 거의 뿌리로 번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옥자마는 이제 특히 이제 그러면 언제 열매를 많이 열리는 시기가 언제일까 하면 9월이면 가을 바람이 가을에. 불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때 가장 이제 수꽃가루가 많이 날아가서 수분 매개 역할을 해서 그때 열매가 좀 많이 열린다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비추, 옥자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비비추 중에서 또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좀 특별히 소개해주고 싶은 비비추 종류가 있나요? 네, 제가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닌다고 했잖아요. 네. 흑산도에 가면, 네. 그러니까 신안 쪽에 있는 섬에 가면 흑산 비비추라고 있어요. 흑산 비비추. 네, 흑산도 비비추라고 하죠. 근데 왠지 느낌에는 흑산 하니까 네. 약간 비비추가 검은색일 것 같은데 그러진 네, 않겠죠? 그래서 이름이 흑산도 비비추인데 네. 이게 이제 그 학명은 호스타 흑산도가 아니고 네. 호스타 인겔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인겔이가 그게 이제 배경이 어떻게 왜 인겔이가 됐지? 보면 그 흑산도에 그 꽃이 굉장히 그 흑산 비비추는 보면 네. 잎이 달라요. 그 잎이 어떻게 굉장히 다른가요? 두꺼우면서 광택이 나요. 예.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그 독일의 식물학자인 분이 인겔이라고 네. 그 사람이 이제 흑산도에서까지 가가지고 네. 그걸 발견한 거죠. 그만큼 깊이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서양의 그 식물 관계자들이. 네. 김미경 선생님이 진즉
저기 했으면은 흑산도 가서 그걸 먼저 발견했으면 그게 그 말씀 건데.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그 식물학자 국립수목원 원장이셨던 이유미 박사님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분이 그러려고 했대요. 네. 흑산도에 갔다가 배가 안 떠서 갇혔는데 아, 한 발 늦은 거예요. 그쵸. 이거 아우, 아까워라. 미기록종이다 네. 해가지고 발표를 하려고 와서 서울에 와서 보니까 네. 그게 이미 이 독일 사람이 올려놨다는 거죠. 학명까지 받고. 정말 너무 아깝네요. 네, 명명이 이미 되어 있더랍니다. 네. 그래서 본인도 그런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꿈이었다는 거죠. 네, 오늘 비비추 옥자마 이야기 너무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홍제천을 걷는 그대에게 류미정입니다를 듣고 계셨습니다. 자, 마지막 곡으로 별 보러 가자 듣고 다음 시간을 기약하겠습니다. 김미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밤 하늘이 반짝이더라.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네 생각이 문득 나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가볍게 겉옷 하나 걸치고서 나오면 돼. 너무 멀리 가진 않을게.